구독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덕담만 나누기엔 상황이 급박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무려 280건의 법규와 제도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올 한 해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 증발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드디어 1만 300원을 넘겼고 주말 부부는 월세 공제를 2배로 받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청년을 위한 6% 이자 지원 적금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대한 자료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거대한 머니게임의 시작입니다. 오늘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는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불려줄 핵심 정책들만 쏙쏙 골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생존자가 되는 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원 시대는 먼 미래 같았는데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괴도 시급 1만 원이 기본값으로 찍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사장님들은 인건비 부담에 한숨을 쉬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1월 급여 명세서부터 숫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월급만 오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산을 불릴 도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역대급 금융상품, 청년 미래적금이 올해 6월에 시장에 나옵니다. 연봉 7,500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청년 지원 상품보다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넓힌, 말 그대로 작정하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 6월의 빨간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혜택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만기 3년, 월 납입 한도 50만 원이라는 조건은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정부가 월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얹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대 금리 조건까지 맞추면 최대 12%의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확정 수익으로 두 자릿수를 보장하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청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쥐어주는 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3년 뒤 쥐게 될 목돈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장으로 가셨던 서학 개미 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나간 돈을 다시 불러들일 미끼를 던졌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일명 RIIA의 신설입니다.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칼같이 떼어가던 22%의 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 아닙니까? 해외 주식 계좌를 보며 세금 걱정하던 분들에겐 솔깃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내에 자금을 리쇼어링, 즉 국내로 복귀시키면 양도세를 무려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공격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구멍을 막는 수비수 역할도 재테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월급 좀 오르고 주식 세금 아껴봤자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주거비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세금이 그대로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구멍을 어떻게 메워줄까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 그동안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월세는 이중으로 나가는데 세금 혜택은 한 명만 받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귀속분 연말 정산부터는 부부가 각각 따로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두 지붕 한 가족의 현실을 드디어 세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의 남편이 세종시에 아내가 산다면 양쪽 월세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와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2배로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넘기면 연말 정산 시즌에 남들 다 받는 13월의 월급이 여러분에게만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청구하지 않은 돈을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립과세의 도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즉 오늘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데 고배당 기업에 투자했다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단일 세율이 아니라 더 낮은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은퇴생활자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 특히 다자녀 가구라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으로 떼이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이 된 시점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육아와 교육 현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장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님들의 통장 장호를 위협하던 교육비 부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만 5세에게만 집중되었던 유치원비와 보육료 감면 혜택이 만 4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의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 1살 낮춘 게 뭐가 대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만 4세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수십만 원이 굳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생은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원안은 특별활동비 명목 등으로 7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1, 2학년 늘봄학교 학생 60만 명에게는 주 1회 국산 제철 과일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과일값 부담도 덜어주는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복지의 전형입니다. 내 아이가 먹을 과일, 정부가 챙겨준다니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영원한 숙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대폭 넓어집니다. 사실 중위소득 200%면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애매한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여기에 연가 돌봄 수당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되니 베이비시터 비용 때문에 월급의 절반을 쓰던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버리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영수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입니다. 그동안은 취약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비가 한두 푼입니까? 이제 이 돈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께 현금 영수증이나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이 키우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일상생활, 특히 교통과 안전 분야에서도 놓치면 안 될 변화들이 촘촘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타는 지하철, 버스 요금부터 도로 위 안전까지 2026년 우리의 출퇴근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혜택인 모두의 카드, 즉 K패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수도권 일반인 기준으로 월 6만 2천 원 이상을 대중교통비로 쓰면 그 초과분을 100%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 나온다면 3만 8천 원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K패스 홈페이지에 사용 중인 카드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이 쉬운 걸 안 해서 매달 치킨 2마리 값을 날리시겠습니까? 도로 위의 시한폭탄,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는 더욱 살벌해집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이제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인데 이 장치 설치 비용마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이제는 법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대가치고는 싸니까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 때문에 연말마다 면허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루던 풍경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런 불편은 사라집니다. 기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던 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라면 3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여유 있게 갱신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내 생일만 기억하면 면허 취소될 일은 없게 만든 작지만 아주 스마트한 행정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갱신 대상자분들 이제 느긋하게 다녀오십시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은행 점포가 없어져서 겪었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올해 2분기 내에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어 이제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의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도 좋지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오프라인 접점을 늘리는 이 정책은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 멀리 읍내까지 안 나가셔도 된다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생활의 편의성은 높이고 안전규제는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도시민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따뜻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경기 연천 등 10가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30일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읍면면 사무소에서 신청만 하면 매달 15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신다면 오늘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가십시오. 도시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20가의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 경비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일명 디지털 관광 주민증 혜택과 연계된 것인데 여행도 즐기고 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찬스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붐비는 유명 관광지 대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힐링하고 지갑도 지키는 스마트한 여행 계획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저소득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의 생계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어 그들의 홀로서기를 돕습니다. 여기에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그동안 근소한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전국의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문 강사까지 지원하니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 내려가시면 부모님 댁 근처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대신 검색해 드리는 것이 용돈 몇 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폭염 중대경보 신설, 여객선 모바일 예매 간편 결제 등 우리 삶을 바꾸는 세심한 변화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2026년이라는 거친 경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명조끼입니다. 이제 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2026년 정책의 핵심은 선별적 복지의 확대와 실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세액공제 신설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냉정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똑똑한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신청하는 만큼 내 돈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 행정의 본질입니다.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직장인은 오늘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 월세 공제와 자녀 공제 항목을 체크하십시오. 청년들은 6월 청년 미래적금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돌봄 조건과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확인해 가계부를 재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카드 등록과 농어촌 여행 환급을 통해 생활비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올해를 버티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 새해 오늘 소개해드린 280가지 변화 중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혹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발표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삼모사라고 보십니까? 새해 덕담과 함께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혜택은 공부하는 자의 몫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달라지는 제도를 영리하게 이용하여 여러분의 가게를 튼튼히 지키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